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시대를 끝내고,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와 봤습니다, 이제 한국사는 이제, 사실 고려시대까지는 딱히 특징만 좀 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고려시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려시대는, 니 게임 반참 뒤질라고. 일단 왕건이 건국했다고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태조 왕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거고. 자, 태조 왕건의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건국. 일단 고려를 건국했죠. 당연히 태조 왕건이. 이거는 뭐 모두가 아실 거고. 그다음에 대호족 정책.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신라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호족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권력을 가지려면은 이제 호족들을 견제하면서 호족들하고 사이도 좋게 지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호족들을 다스리기 위한 대호족 정책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호족들한테 잘해주는 거. 혼인 정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당연히 이제 그 호족의 자녀들하고, 이제, 자녀는 아니고, 이제 그, 왕건이 호족의 이제 그, 여성, 그, 뭐라고 해야지? 따님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혼인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관계가 좀 돈독해지거나, 그 호족들을 이제 둘 수가 있겠죠. 호족들과 관계를 그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제 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처럼 호족들을 이제 포섭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호족들이 이제 사신관이나 이제 기인제도, 이건 뭐냐면은 호족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이제 호족들을 감시하는, 이제 중요 직책을 주면서 약간 감시하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족들을 견제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그러니까 혼인 정책은 이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통합책이고, 가족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신관제도랑 기인제도. 이제 사신관제도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사신관제도가 이제 호족들에게 지방의 관직을 주면서 이제 지방의 관리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관리로 파견하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거고, 기인제도는 이제 아들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아들을 볼모로 잡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견제책이다. 그리고 이제 북진정책. 왜냐면은 얘네는 이제 고구려의 계승의지를 표방해서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고구려의 계승의지를 표현해서 이름을 고려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발해도 고려를 계승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포용했고, 이제 발해에 대해서는 좀 옹호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경개척이라고, 이제 서경이 뭐냐면은 평양이에요. 지금 평양이고, 평양으로도 개척을 했고, 영토를. 그리고 이제 거란 개척. 이제 거란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 만부교 사건이 뭐냐면은, 거란이 이제 고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를 선물해줬는데, 그 낙타를 만부교에 묶어서 물 한 모금 안 주고 굶겨 죽였어요. 그게 이제 만부교 사건. 그러니까 거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거란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라는 거를 만부교 사건으로 이제 표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훈요식조도 반포를 했고, 이 훈요식조 뭐냐면은 불교 숭배, 풍수지리 강조, 대거랑 강경정책, 서경 강조, 이제 평양, 서경 강조, 유교 장려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규율 같은 거죠. 그런 규율을 발표했습니다. 훈요식조로. 그리고 이제 도세를 조금 줄였어요. 도세 완화, 이제 치민 유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한 도세를 완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흑창,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 이제 얘네는 이제 빈민을 구제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냥 곡식을 빌려주는 기관이고, 고구려에서 있었던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자, 역분전 지급. 그리고 이제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얘는 이제 공신에게 공로에 따라서 이제 성과금 같은 거는 약간 성과금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농공행산, 그리고 전시가 제도의 모태가 되는데, 전시가 제도는 나중에 이제 땅이랑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밭전자고 뺄감시자거든요. 전시가는 나중에 고려 이제 역분전 다음으로 이제 발전한 제도기 때문에 얘네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느 왕 때 어떤 이제 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신에게 이제 조세란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직에게 이제 관료를 주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료를 주었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연등의 8관의 불교죠. 그리고 이제 경계, 계백요소를 저술했다. 이게 태조왕건의 업적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광종. 이제 태조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서 광종이 나오는데, 광종 때는 이제 송나라와 교류를 시작했어요. 왕권 강화책으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노비안건법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말 그대로
노비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안 되냐? 노비 안건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광종 때 과거제 실시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쌍기가 건의를 했죠. 이제 과거제라고 한 뭐냐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거죠. 과거제라는 게 아실 거고, 출신 추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2고 마련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실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대외 정책으로는 이제 내재 위양 체제, 그리고 광덕, 중수용 연호 사용했다.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 성종 이제 중요한데, 성종 때 이제 최승로가 시구 28조를 이제 수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를 이성육부, 이군육이, 12목 설치, 지방감 파견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우기 힘들죠. 네. 성종 때 이성육부. 이 이성은 사실 발해 때 삼성육부랑 비슷해요, 약간. 왜 빠르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발해랑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해 삼성육부랑 굉장히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2군 6위. 2군 6위는 군사죠. 군사가 2군 6위고, 그리고 12강 설치, 12목 설치는 이제, 12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을 이제 목으로 나눈 거예요. 왜 느리다고 하는데? 2군 6위, 그리고 이제 12목. 그리고 지방감 파견했다. 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때 송나라 교류를 시작했고, 잠깐 이거 왜 또 잠깐만요. 한 장 더 있었네. 어이구야. 잘못 만들었네. 자, 대외정책. 성종 때 대외정책으로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근데 거란은 이제 3번까지 침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3번 거란이 침입한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려 때 굉장히 이제 좀 외국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안 헷갈리게 정리해주는 게 더 필요하고, 대외정책으로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 강동육부 흑수.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1차 침입했는데, 이때는 크게 싸우거나 한 게 아니라 서희가 가서 외교 담판을 이제 말로 담판을 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거란이 서희의 말에 넘어가서 땅을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서희의 일이 되게 잘 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말로 잘 어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흑창을 확대했고, 권원중보가 뭐냐? 화폐요, 화폐. 권원중보라는 화폐를 발행했고, 국자감 설치. 국자감이 뭐냐?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발해 때 주자감이 있었죠. 고려 때는 국자감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해랑 고려랑 헷갈리면 안 되고, 고려는 국자감 뒤집으면 감자국이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국자감 뒤집으면 감자국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사실 이제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중간에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었죠. 숙종이 아니고 현종 때 2차 침입이 있었고 3차 침입이 있었는데, 2차 침입은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양규가 흥화진 전투를 통해서 2차 침입을 막아냈고, 3차 침입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귀주대첩, 강감찬. 네, 그게 이제 3차 침입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결국 3차 침입 이후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대경에 나성, 국경에 천리장성 축조했습니다. 와, 이거 빨라졌죠, 그냥. 그 숙종 넘어가요. 이제 숙종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 대외 정책으로 이제 별무반을 만졌는데, 얘는 이제 여진이에요. 이제 거란 이후에 여진의 침입이 또 있었는데, 이제 숙종 때는 별무반을 조직했고, 이 별무반은 승마군, 승보군, 항마군이에요. 항마군이 항마를 깔린다 항마군이 아니라, 이 항마군이 뭐냐? 자,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승마는 알죠? 말을 타는 거예요. 승보는 보병이에요. 걸어다니는 거고,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스님입니다, 스님. 이제 승려로 되어 있는 군사들이에요.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승려군의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승려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별무반은 이제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도감이라는 이제 기관을 설치했는데, 이 주전도감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화폐 발행이에요. 화폐는 이제 사만통보, 이제 해동통보 이렇게 발행을 하고 서적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예종 때 윤관이 여진을 소번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종 때 이거 이자겸에 난 중요해요. 인종 때는 이제 난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이자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왕실에 외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이자겸의 난은 제압이 돼요.
이제 묘청의 난. 묘청의 난은 이제 서경청도를 이제 주장해요. 묘청은 이제 이제 평양이죠.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이제 인종입니다. 이제 묘청의 난입니다. 이제 이 묘청은 김보식에 의해 제압이 됩니다. 묘청의 난은 되게 중요해요. 서경청도를 주장했고 김보식에 의해 제압이 됐다. 자, 의종. 자, 무신정변, 무신직공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려는 너무 느리게 뜨는. 처음에는 이제 지방호족 귀족이었다가 문벌 세력들이 이제 세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자겸의 난도 일어났고 이제 묘청의 난도 일어났어요. 국종 때. 근데 그거를 누가 제압했냐? 무신들이 제압을 했어요. 김부식이라든지 다 무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무신이 세력이 커졌냐?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진압하면서 무신들의 중요성과 사실 고려는 되게 무를 첨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무의 중요성이 되게 커졌고 난을 진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의 세력이 같이 강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무신들이 이제 문벌귀족들이 되게 무신들을 천대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무신들도 힘이 세졌죠. 결국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요. 무신정변. 이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결국 문벌귀족들이 뭐 이길 수가 없죠. 몸 쓰는 애들이 갑자기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맨날 이제 책만 읽고 그러다가. 그래서 무신 뒷거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종 때. 그래서 정몽주, 이의광 등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만이 망소의 난, 기삼현심의 난, 만정의 난. 난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무신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신라 부흥 조장, 잠깐만요. 이건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망이 망소의 난은 공주명학서에서 이제 신분 해방을 주장한 겁니다. 공주명학서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을 표방했고 만정의 난 이제 얘는 노비였던 만적이 기도해서 일으킨 겁니다. 이제 다들 자기의 신분을 이제 대부분 상승시키고자 일으켰던 난들이랑 그리고 이제 신라 부흥을 표방하면서 일어났던 난들인데 난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 어쨌든 이거 다 무신들에 의해 제압이 됩니다. 자, 무신의 총칙이고 정방이에요. 이게 정방은 팀에 갈래. 아씨. 채씨가 약간 무신이라고 하면 이제 채씨 가문이 되게 이제 무신의 그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이 채씨 무신 집안에서 최우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최우 자신의 집에 설치한 인상의전 기구예요. 삼별초는 이제 채씨 가문의 사병인데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별초라 해서 좌별초, 우별초 하고 별초 하나 더 있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별초로 끝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이제 신의군. 채씨 가문 사병입니다. 서방은 이제 문신의 숙직 수기기구예요. 네. 그래서 무신의 통치기구는 이렇게 있다. 자, 거란 침입, 여진 침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은 이제 저희가 사실 고려가 막을 수가 없었죠. 몽골은 되게 칭기스칸 알죠, 여러분들? 몽골 칭기스칸. 유럽까지도 진짜 세력을 넓혔었던 그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을 되게 키웠었죠. 그런 몽골이에요. 되게 몽골이 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몽골은 지역 특성상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걔네는 승마전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그런 말 잘 타는 애들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이때 고려가. 그래서 그래도 대표적인 전투가 있다면은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인데 이때는 살리타라는 이제 그 몽골의 지휘관을 이제 사살했습니다. 뭐 충주 다인철수 주민들의 항쟁이 있었고요. 충주 항쟁이라고 하죠, 이걸. 그다음에 원종 때 결국에는 고려가 패배를 해요, 몽골한테. 그래서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됐는데 몽골이었다가 몽골이 이제 나중에 나라를 원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문세족은 약간 이제 원나라한테 이제 원나라의 그런 아첨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원나라에게 아첨하는 그런 애들이 결국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어요. 이때 삼별초가 그 채씨 가문의 사병이었죠. 얘네들이 몽골의 이제 원나라 항쟁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원과 강화를 맺은 거에 대해 공기를 해요. 왜냐면 고려가 원과 강화를 맺었다는 거는 패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려가 이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얘네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항쟁을 하나 결국에는 몽골한테 제압을 당합니다. 얘네가 왜 섬을 선택했을까요? 다 섬이죠. 이제 몽골의 약점은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바다가 없어요, 몽골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물에서 전투에 약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나름 잘 했으나 결국엔 제압을 당하죠. 대중선이 이끌었다가 공통정이 이끌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 강화도신도 제주도로 옮겨 다녔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칭렬왕. 이제 왕 이름이 바뀌어요. 칭렬, 충선, 약간 뭐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는 종종 막 이랬다가 왕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 원간섭기 특징이에요. 격화됩니다. 이제 왕 이름이 격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간섭기 특징이고요. 왕권 강화책. 전민면전도관 설치.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몽골 때문에 왕권이 약해졌죠? 그 왕권을 어떻게든 되찾고자 노력을 하려고 설치한 게 전민면전공감이에요. 하지만 권문세족이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어요, 권문세족이. 결국에는 권문세족의 반대에 의해서 왕권은 그렇게 강화되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 국학은 원래 국자감이었죠? 국자감이었다가 성균관으로 개칭하는데 성균관이 지금의 그 성균관 명칭 똑같아요. 지금의 성균관이 아니라 조선시대 성균관 명칭이랑 똑같아요. 네, 충선왕. 왕권 강화책으로 신진관료 등용. 이건 뭐냐?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기존에 있던 애들을 고인물들 몰아내고 유비들을 영입시켜서 고인물들을 약화시키겠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생각은 좋았어요. 소금 전매제 실시, 그리고 영경에 망권당 설치해서. 망권당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그래서 이분이 제일 되게 원나라의 저항을 좀 많이 했어요. 반원 정책이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정책. 이제, 그래서 친원파들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했는데, 이게 정동행성이 뭐냐. 이제 몽골의 야욕이 끝나지가 않고, 고려를 친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 치겠다라고 만든 게 정동행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몽골이 배를 타고, 일본을 치러 갔는데, 카미카제라고 이제 부르죠,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바람 때문에 결국에는 몽골이 일본을 치는 걸 실패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본을 치려고 만든 게 정동행성인 거예요. 계속 폐지했죠, 공민왕 때. 땅성총강부는 땅 이름입니다. 구해서 무슨 부서 아니고 얘 땅이에요. 이 땅을 결국 공민왕이 군사의 힘으로 뺏어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관제를 요구했죠. 네, 관제 이제 정돈하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 정방. 이제 최씨 가문 그거잖아요, 정방하면은. 그쵸? 그 최씨 가문의 그런 조직기구를 없애버립니다. 인상이동기구 없애고,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신진사대부의 힘이 조금씩 세져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또 나중에 하겠지만, 고려의 지배층은 어떻게 되냐? 귀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 이 순으로 내려갑니다. 쭉. 이게 고려의 흐름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귀족이었다가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넘어갔는지는 무신정변이 있었고, 왜 권문세족이 세졌냐?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권문세족의 힘이 세졌고, 그리고 왜 신진사대부가 세졌느냐? 그거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서 몰아내고자 신진사대부가 적극적으로 등용되기 시작했고,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외부 격퇴를 하면서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는 거죠. 신진사대부도 온건파하고 이제 좀 나누잖아요. 급진파하고 급진개혁파, 온건파 나누고, 거기서 이제 신진사대부 중에서 온건파가 패배를 하면서 급진개혁파가 조선을 일으키게 돼요. 나중에 얘기인데, 네, 일단은 뭐 미리 이렇게 됩니다. 신진사대부에서 고려가 멸망하게 되고, 국민면전도관 설치했는데 결국 앞에도 폐지됐죠? 네, 앞에도 충혈대 폐지됐는데 다시 세워요. 신돈 등용, 공민한테 신돈 등용 하는데 이 신돈이 결국 권문세족에게 암살당합니다. 안됐어요. 되게 뭔가 바꾸려고 했었는데 호족 폐지했어요. 그리고 성균관을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조선의 성균관이랑 비슷해집니다. 역할까지. 잠깐만. 왜 이거 됐지? 아니, PPT 왜 이렇게 어쩐지 양이 좀 많더라. 자, 두 차례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홍건적의 난이 있었는데 1차 서경이 함락되었으나 이방설경이 격퇴했고, 2차 개경이 함락되어 안동으로 피난갔는데 이성계 이방설경이 격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 우왕 때는 이제 진포대첩, 채문선의 화포, 외국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제 채문선의 화포로 이제 제압을 했고, 이제 화포 채문선. 이제 일본이 침입한 거예요. 외구는 지금의 일본이죠. 그쵸. 있었고, 미와도 해군. 네, 우리 그 유명한 미와도 해군이 밑에 있었습니다. 미와도 해군이 밑에 있었고요. 공양왕 때 이제 가전법을 실시했고, 고려 멸망.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정치체제 먼저 알아볼게요. 정치체제 자세하게 하나 알아보면은, 정치체제는 이성육부제인데요. 왕 밑에 도병마사 침묵도감이 있습니다.
일단 왕이 가장 최고죠. 왕이 최고고 그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는데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뭐냐 회의기구예요. 이 회의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회의기구고요. 그 밑에 이제 중서문화성으로 쭉 있는데 중서문화성이 최고관서 이 국정을 총괄해요. 말 그대로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관직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서문화성을 이끌면서 최고관서 이제 국정을 총괄해 말 그대로 국가의 큰 일들을 여기서 합니다. 상서성은 이제 여기서 2호 예병 형공하는 이제 그거죠. 여기가 육부죠. 육부, 이부, 호부, 예부, 경부, 성부, 공부. 경부는 딱 알죠. 경사. 그 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거고 이제 형벌 이제 그런 거고. 네. 이제 발해하고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발해 육부하고 여기하고 육부하고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네, 이거 좀 발해 때는 이제 충인의지 예신이죠. 발해는 약간 달라요. 이제 같은 이름은 육부지만 이 안에는 다릅니다. 중추원, 왕명출납, 군사기밀 담당 여기 가고 어사대는 감찰, 탄핵. 이거 요즘에 검찰 같은 역할이죠. 어사대가. 3사는 이제 동관리합니다. 회계 담당.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방행정제도 크게 5도 양계입니다. 5도 양계. 5도 일반행정구역이고 안천사 파견. 양계는 이제 동계 북계로 되어 있는데 동계 서계 아니에요. 동계 북계고 군사행정구역으로 병마사가 파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려의 지방 그런 제도는 주현보다 속편이 더 많아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데 속편은 지방은 없어요. 그리고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향부곡소 요즘으로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군사제도 2군 6이라고. 2군은 국왕의 친위부대고 6위는 수도, 경위, 국경방어 이렇게 있습니다. 주영군은 오도를 지키고 주진군은 양계를 지키는데 이렇게 이제 군사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영군과 주진군으로 되어 있다. 특수군은 이제 약간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건데 광군, 미칠광자 아니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종이 창설했습니다.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군대 광군. 광군은 사실 그렇게 비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두 개죠. 별무반과 삼별초. 별무반은 여지를 정벌하기 위해 윤관의 건의에 오타도 있는 건의로 숙종이 창설했고요. 이거 신기군 신보고 하는 거 중요해요. 삼별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분. 이거 기분이 되어 있냐? 기반이에요. 오타 기반이에요. 기반. 자부별초 신일군. 요거 별무반과 삼별초 구분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구분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얘네는.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과거제도. 광종 때 이제 쌍기인데, 저도 쌍기라 썼냐. 아우, 노타 엄청 많네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쌍기의 권위로 처음 실시했고, 쌍시옷이에요, 쌍시옷. 자, 제술과, 지금의 논술 같은 형태고, 명경과는 유교경전이에 잡과, 기술, 승과, 승력. 승과는 말 그대로 승려죠. 잡과는 지금의 과학기술 요런 거예요. 잡과. 근데 무를 천시해서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무과가 생겼어요. 고려 때는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 넘어오면서가 아니구나. 무신정년 때부터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고려 특징은 무를 천시해서 무과를 실시하지 않아요. 음서가 뭐냐? 지금의 낙하산이에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되는데 공신 및 오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를 보지 않고 안 치는 겁니다. 관직에. 언제 와도 예,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나왔다. 뭐야? 자, 뭐야? 이제 토지제도. 오늘은 토지제도랑 수지제도, 수준제도까지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토지제도로는 세조왕건 때는 역분전 실시했죠. 공신에게 공로에 따라 지급을 했고 용공행선 정시까지도 해볼게요. 시정정식과 이제 시정 처음 시자예요. 비로소 시자죠. 이제 옛날에는 이게 돼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돼가지고 이게 비로소 시자 계집여자에 요거 계집여에 별택자 쓰면은 처음 시자죠. 시정전시과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전시과 제도를. 전시과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뭐냐? 가선자예요.
땔감 숫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전현직 관리에게 인품, 잔등을 고려해 지급받고 전지가 밭이죠. 농사짓는 땅과 시지, 땔감을 얻는 땅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정전직과는 전현직이라는 거. 전직과 현직을 모두 주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이제 추조권을 지급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곡물과 땔감을 너네 몫으로 해라. 그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자. 이유가? 설마 미드 계정전식과 목동대 개이용 앙이누도 같이 이어주는 게 좋아요. 계정이죠. 고칠개짜입니다. 이런데 가지고 5분 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전시과를 바꿔요 한번. 이제 전현직 관리에게 인품을 고려했는데 인품이 빠졌어요. 관등만 고려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나 문관 있는 하러 갔는데 문벌 귀족이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문관 우대가 있었고 현직 우대. 조금 현직에게 주는 거고 문관 우대. 문관이 이때는 문벌 귀족이었었죠 목동 때는. 그리고 이제 경 고칠경자인데 이제 다시경자인데 다시경자 고칠경 다시경인데 이게 한자에서도 고칠계자보다 이제 다시경자가 이제 한 번 더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요. 다시경자가. 그래서 경정전시가가 좀 더 뒤에요. 계정보다 경정이 더 깁니다. 이제 좀 더 강조되는 의미의 다시란 뜻이거든요. 경이라는 게 여기서 한자로 고칠경자. 그래서 한자를 좀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안 헷갈리고 외울 수 있습니다. 경정전시가 때는 이제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조금 잡았죠. 무신들이 잡으면서 이제 무관대우를 상승했고, 이게 전현직 관리를 고려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 관리에게는 안 주는 거죠. 관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토지 부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과전법. 공양왕 때 과전법으로 바뀌는데 전현직 관리들에게 18관 등에 따라 요거 욕한 거 아니에요? 수조권 지급하고 경기 지역에서만 한정. 결국 땅이 부족하니까 경기 지역으로만 이제 한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토지 부족 문제를 어쩔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시청자들은 다 경기 아는 지역 사람들이야? 한정됐고, 시청자? 원칙적으로 세습 금지인데 시청자는 지금? 근데 세습을 못하게끔 이제 하는 건데 수신전, 휴량전 등 세습을 허용했어요. 두 명은 보실 근데 거야. 이 수신전, 휴량전이란 와 게 진짜 불쌍하네. 이제 얘네가 뭐냐면은 관리가 사망한 과부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은 이제 그 아내에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호살기를 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의 세습은 허용했다. 지급 토지가 결국 부족해집니다. 결국 어쨌든 기모데. 땅이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진짜 정신병자 같겠다. 자, 바로 쉽게- 이 바로 과정법은 쉽게 법문 말하다가 세족을 한 명 견제하기 위해서 아는 애한명 신진사대부가 들어오니까 주도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시행하게 얼마나 됩니다. 힘들까. 수치제도 뭐가? 이제 세금 얻는 걸로 넘어갈게요.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고요. 토지는 귀족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 할 거야 말 도창으로 거야. 옮길 조언을 뭘 통해서 할 거야, 기경으로 뭘 운반. 해. 근데 용가 지금 됩니다. 용가같이 그거잖아. 용가같이 이게 완전 중요해요. 물 들어왔는데 너 저어야지. 이제 제로 지도- 할까 그냥? 지도 보면서? 제로 할까? 이제 세금 준영이가 이게 뭐가 했는데 고려의 얘가 갑자기 이제 뭐지 사라졌어. 조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갑자기 나오는데 자기 씻고 담배 피고 올게 네. 이러더니 갑자기 좀 사라졌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도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지도를 찾아서 용가같이 하시는 게 좋고, 공납. 저를 사서 한 번도 안 중앙에서 했어? 필요한 현물의 양을 각 지금- 주연의 할당, 집집마다 부과 확인됩니다. 왜안 했대? 역은 이제 지금 군역이죠. 와, 아이씨. 60세까지 아니, 군대 가라 지금- 그러면 못 갈 야. 것 같은데. 2년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어. 60세까지 가요. 제로 재밌어. 제로 나이까지. 하면 와, 내가 봤을 때 주지 딱 써. 군역과 진짜. 요역을 부과했습니다. 60세까지. 오기 자, 딱 신분제도. 고려의 신분제도는 이제 5품 이상의 고관들이 주로 지배층, 그리고 5품 준영이가 이상까지 따갔네. 음서가 아씨. 있었죠. 음서도 있었을 용가같이 하라니까 따갔어 미친. 지배층 음서, 공음전 등의 특권을 보유했어요. 음서는 뭐 아까 개빡친다, 얘기했다시피 그거고. 타이밍 잘 된다. 자, 상호 폐쇄적인 혼인관계 형성, 공간 우대. 지배층 변화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갱타이밍이 아니, 소종, 그게 불륜, 아니라. 무신, 조문소, 신진사대부 이게 제일 아니야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얘를 알면은 고려시대 흐름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피지배층은 중류층, 예. 일반 양민, 백정으로 구성되어 끄고 있고요. 그냥 해야겠다. 자, 이제 수고. 일반 양민은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고 어우. 백정은 일반 농민이에요. 양민의 대부분 조세, 공납, 여객 의무를 수행하는 게 백정입니다. 특수 집단은 향부곡소, 신분은 이제 양민이에요. 양님이 아니라 양민이나 일반 양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쪽은.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는 고려 이게 1이고요. 고려 2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란의 침입이라든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네, 난에 대해서 이제 일어났던 난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